잘 되고 싶다면 일단 상식을 의심해보라. 사고방식이 상식적이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상식에 사로잡혀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플러스로 해석하는 힘,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기업가이자 강연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가마스 시게이사의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입니다. 이 책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고 전환의 기술을 알려주는데요. 저자는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1년에 10억, 100억 버는 사람의 차이는 일하는 시간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경로가 보이고 성공하는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들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려주는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대전제를 바꾼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상식의 이면에 있는 맹점을 능숙하게 찾아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생활 방식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 무턱대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관점을 바꿔버린다. 잘 되는 사람은 더욱이 대전제를 의심한다. 대전제를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애당초라 하겠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그 일에 몰두한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모두 취직하려고 애쓰는데 애당초 취직을 해야만 하는 걸까?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 타인이 만들어낸 대전제 안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그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규정짓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편한 방법이겠지만 반대로 보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의 머리로 사고한다. 그리고 대전제나 규칙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어떤 정답을 고를지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과 머리를 쓴다. 애당초 규칙은 내가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사고함으로써 발상의 틀이 더 넓어지고 상식이나 대전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기 전부터 성공할 거야 라고 굳게 믿는다. 최고의 씨름꾼이 되는 사람은 한결같이 씨름판에 오르기 전부터 나는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한다. 필자의 주변에는 고맙게도 훌륭한 실적을 가진 작가, 강연가, 코치, 경영자가 여럿 있는데 그들 모두 최고의 씨름꾼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자신감은 그 순서가 정반대다. 자신감이 먼저, 결과는 나중. 즉 결과를 내기 전부터 반드시 잘 된다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생기는 자신감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비해 잘 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 넘어 이상적인 미래를 눈앞에 그리며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절대적인 자신감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많은 이들이 자신감에 근거가 있는지를 신경 쓰지만 근거가 없어야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근거가 무너지면 그대로 끝장이지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마음먹자. 나는 최고가 될 사람이야. 미래의 최고가 될 사람이 이 정도에 당황하는 건 우스꽝스럽지. 그리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이상적인 미래도 자신에게 성큼 다가오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다. 잘 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시작이 좋아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잘 되는 사람은 의외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는 미련 없이 즉각 마음을 접고 철수한다. 가능성이 낮은 일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포기의 속도는 놀랄 만큼 신속하며 깨끗하게 단념한다. 성공하는 도전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움직여간다. 거꾸로 가능성이 희박한 도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삐걱거리며 마지막까지 수고를 부른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라는 말이 있지만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에 힘을 기울이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리턴, 즉 노력에 대한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순간 손절해버린다. 이런 담백함과 효율성이 새로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돈, 자산, 투자, 미용, 건강.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돈을 부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중심축에 놓고 사고한다. 우리 주변에 놓인 물건이나 시스템은 온통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감정을 계기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발신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업가, 경영자, 정치가 등 소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결과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 진정한 정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이다. 어떤 사업 분야건 우수한 영업사원은 물건의 성능이나 그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고객이 그 물건을 손에 넣은 후의 감정을 상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감정을 중심축에 놓고 사고한다. 이 또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불변의 지혜일 것이다. 직감을 중요시한다. 저 사람 어디가 좋아? 왜 이 길로 왔어? 라는 질문을 듣고 그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잘 쓰는 대답은 그냥일 것이다. 하지만 그냥은 무척 중요한 말이다. 그 자체가 직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의 직감을 중요시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이쪽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속의 직감을 따라 움직인다. 어느 작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선택이 망설여지면 처음에 느꼈던 직감을 믿는 게 좋아요. 진정한 마음의 소리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처음에 직감을 무시하고 이쪽 조건이 좋으니까 대부분 이쪽을 선택하니까 라면서 점점 조건을 덧붙여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하죠. 조건보다 직감이 훨씬 잘 들어맞아요. 물론 직감으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건만을 의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일단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느꼈지?를 떠올려 보자. 스스로의 중심축으로 움직인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인이 접하는 하루의 정보량은 1800년대에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중심축을 단단히 유지하는 일이다. 주변의 의견이나 쏟아지는 정보에 좌우되지 말자.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도 스스로 왼쪽이야 라고 느낀다면 당당히 왼쪽을 선택해보자. 대다수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 라는 신념으로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가격은 폭락했고 거품은 꺼져버렸다. 그 고통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갔던 이들 뿐이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더 혼란스럽다. 결국 스스로를 중심에 놓는 힘을 길러서 휘둘리지 말고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나가야 한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한탄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이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괴로워하거나 무리해서 주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런 경우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상황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방식이다. 어느 시대에서나 시련을 극복한 이는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는 존재한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빛을 발견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결론을 명쾌하게 내리고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습관을 익혀보자. 다른 이와의 거리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민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난다 라는 말이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일로 기뻐하고 고민하는 무수히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부모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거리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여기부터는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구역을 정해 능숙하게 선을 긋는다. 거꾸로 인간관계에 취약한 사람은 구역을 나누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으려 하지 않은 영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정확하게 거리를 두는 방식이 차갑게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정해보자. 너무 들러붙지도 말고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며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거리를 조절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행에 옮기면서 사고한다.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 수 있다네. 우선 시작해보게나. 실행해보면 비로소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을 걸세. 예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잡다한 생각이 많아져서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승님이 들려준 말이다. 무척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조언대로 일단 시작해보았더니 걱정과는 달리 잘 진행되었다. 그때 비로소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 대부분 시작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만일 실패하면 어쩌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라며 결국 잘 안 될 거라는 쓸데없는 이유만 쌓이게 된다.
그런 생각들에 지쳐가다 보면 역시 그만둬야겠어 라고 포기해버린다. 무엇을 하든 성공하고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행에 옮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전해오는 반응을 참고로 하면서 일이 잘 진척되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해보자 라고 수정하면서 점점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더해나간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나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결국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의 하나가 후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심이 섰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작은 행동이라도 실행에 옮겨보자.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애써봐야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고맙게도 필자의 주변에는 나이를 잊고 살 만큼 도전 정신이 왕성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이를 핑계 삼아선 안 되지 라며 항상 반성하게 된다. 나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기억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해져서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방식이나 상식적인 사고에서 도출되는 이런저런 생각 따위는 모두 무시해버린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의 유무일 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젊다. 마음은 사고방식에 따라 젊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거꾸로 마음이 늙어버릴 수도 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노인보다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100세가 되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에 흥미를 가져보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런 자세가 당신의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선한 존재를 주변에 둔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주변을 통해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를 높여가는 공통점을 가진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역시 대단해. 천재야. 자신을 기분 좋은 착각 속에 빠뜨려주는 선한 존재가 항상 주변에 있다. 아무리 힘없는 소리를 해도 무참히 꼴사납게 패배해도 괜찮아 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선한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타입일지 모른다. 자신의 긍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당근도 필요하다. 괜찮네. 그것도 좋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빗장이 풀려버리고 꽉 닫혀있던 자신 속에 알 수 없는 능력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선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모두 이런 선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깊이 노력하며 멋진 착각을 현실로 바꾸어 나간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다. 질문을 해보겠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가장 애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 가족, 친구, 다양한 사람이 떠오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존재를 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추운 겨울날 따스한 침구 속에서 갑자기 갈증이 났다고 해보자. 그때 일어나서 목을 축이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미안한데 대신 물 좀 먹여줘 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당신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없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자기 자신일 때 우리는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뭐 내일인데 라며 스스로를 폄하해 버리고 만다.
잘 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아낌없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당신을 위해 가장 애쓰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가끔은 자신을 칭찬해 주자.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도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이 많다. 물론 훌륭한 점도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겸손함을 의식하면 그 표현이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폄하해 버릴 수 있다. 잘 되는 사람은 겸허하다. 저는 아직 멀었죠. 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근간을 이루는 멘탈리티가 다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벼는 익기 전에 하늘을 향해 꼿꼿이 커나간다. 그렇게 성장하고 익어가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성장도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이미 병들어 있는 벼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덜 성숙했는데도 겸허한 표현을 쓰는 다른 이를 과도하게 흉내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쓰는 말이나 입버릇은 의외로 우리의 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 입버릇처럼 바보같이 어차피 내가 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자세는 저절로 낮아진다. 그때까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해주자. 자신의 좋은 점을 헤아려 본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100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실행 방식이다. 휴대전화의 메모 기능이나 아무 노트라도 상관없다. 그 안에 스스로 좋아하는 것, 이제까지 잘 되어온 일, 달성한 것을 떠오르는 대로 써나가는 간단한 작업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는 모든 것을 써내려간다. 의외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은 이제까지 잘해온 일을 망각해버리고 쉽사리 싫어하거나 좋지 않은 기억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면서 나도 꽤 괜찮은 걸 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좋아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약간 겸연쩍게 느낄 수 있으니 자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해석해보자. 성공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그런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니 그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자신을 발견해 보도록 하자. 운을 저축한다. 성공한 부자들처럼 운이 좀 좋아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러워하기는 해도 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 리 없다며 포기해버린다. 이제까지 잘 되는 사람을 관찰해온 결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운은 타인에게 기쁨을 준 횟수에 비례해서 좋아진다. 잘 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둔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10,000원으로 되갚아 준다면 9,000원만큼의 운이 저축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받은 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적게 되돌려 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운은 제로에 그치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던 운이 마이너스가 되는 손실이 생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한번 실천해보라. 자신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주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지게 된다. 긍정을 버릇처럼 익힌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만의 독특한 사고 패턴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꽃밭에서도 동물의 배설물을 발견한다. 존경하는 유명 인사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매사 긍정, 매사 감사. 문자 그대로 모든 존재나 일어나는 일을 긍정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갑자기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힘들면 우선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네. 그러면 생각이 점점 그렇게 바뀔 테니 라는 말을 듣고 혼자서 매사 긍정, 매사 감사 라며 혼자 중얼거리게 되었다. 말의 힘은 진정 위대하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버릇만으로 되뇌어도 그 말 그대로 정말로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인간의 사고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되뇌는 말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서서히 변화해 간다. 말은 현실로 이어진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다. 말이 가진 힘을 중요시한다. 인간은 말로 사고하고 말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잘 되는 사람은 말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긴다. 말은 마음의 방향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하루에 100개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상정해보자. 그 가운데 10%가 마음을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90%가 어두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는 10-90은 -80이 된다.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서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도 마음은 그와 거꾸로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 공식을 고려할 때 51%라도 좋으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만이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말을 접하고 듣고 입에 담는가에 따라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크게 바뀌어 간다. 잘 되는 사람은 스스로 표현하는 말뿐 아니라 주변에서 듣는 말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말이 놓여있는 주변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일어나는 현상이 바뀌고 목표했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즉 말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은 반복해서 읽는다. 이전의 필자는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여러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가 결국 읽는 행위에만 만족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적이 있다. 그때 인생의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다양한 책을 이것저것 읽기보다는 마음에 울림을 준 책을 최소한 7번 읽어보게나 라는 가르침이었다. 그 말씀은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마음에 울림을 준 책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는 동안 점점 행동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 반년 후, 1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과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책이라는 존재는 신비로워서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도 오지 않았던 부분이 반년 후에 거듭 읽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었나? 어째서 몰랐지? 라며 전혀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에 눈에 띄인 것이다. 결국 성장했다는 증거가 된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좋은 책은 성장의 척도가 되어준다. 좋은 책을 거듭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어느 순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울림을 가져다 준 그 책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잘 되는 사람은 좋아하는 책을 거듭해서 읽는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이 있다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되도록 거듭해서 읽어보자. 왜를 명확히 한다. 노하우라는 말이 있다.
방법을 안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세상 속의 수많은 노하우 서적과 내용을 설명하는 콘텐츠로 재생되어 범람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는 노하우를 참고한다. 하지만 노하우를 배우기 전에 명확히 하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노와이이다. 즉, 왜 배우는가, 스스로의 동기를 아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에 몰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신 앞에 있는 의미가 보이게 된다. 모티베이션이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다. 흔히 모티베이션은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하는 의미이다. 어떤 것을 하는 의미는 상승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빛 같은 존재여서 찬란하게 빛나거나 광채를 잃을 수는 있다. 상승하는 것은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긴장감인 텐션이라 할 수 있다. 잘 되는 사람은 방법이나 목표를 찾기 전에 반드시 왜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하고 나서 그 일에 몰두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그것은 바로 왜 하는가이다. 스스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력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른다는 법칙이 있다. 잘 되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의 사고법을 스스로에게 입력시킨다. 그런 사람을 찾아낸 후 그 옆에 스스로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든다. 잘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뛰어난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 이를 유유상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유유상종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벤트에 모인 1000명의 멤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마법과도 같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과 모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잘 되는 사람의 집단에 섞이면 강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스스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이 갈리게 된다. 쉽지 않을지라도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도록 노력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강한 영향력이 흘러들어와 어느덧 잘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꿈을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돈을 부르는 사람의 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단순하며 누구나 다 알기 쉽다는 점에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41세 때 어머니 유언을 계기로 꿈 하나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책 출판으로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꿈이었지만 그 덕분에 2020년과 2021년 일본 비즈니스 서적 판매 순위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비즈니스 서적을 넘어 종합 장르에서 1위를 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상상을 넘어선 결과였다. 물론 많은 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실현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꿈꾸었던 표현이 간단해서 누구나 납득하기 쉬웠다라는 점이라고 확신한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의 협력자들에게도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였다. 말이 간단하고 명확하면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기 쉬워진다. 우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간단한 말로 꿈을 표현해보자.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납득이 가는 표현이 발견된 순간 당신의 꿈은 실현을 향해 자연스럽게 속도를 붙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꿈을 선언한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유언 실행이라는 말이 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결과로 달성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결과를 이뤄내는 행위가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도 서서히 변해가는지 유언 실행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주변에 밝히고 선언한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진심을 다해 선언한다. 필자는 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거듭해왔고 어느 때는 방해받을 수 있으니 꿈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연구해 나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다른 이에게 말로 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 우리는 꿈을 선언함으로써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잘 되는 사람은 남들의 비웃음을 알면서도 당당히 선언한다. 그럼으로써 무리 속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협력자를 얻으며 그 길을 나아가게 된다.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의식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책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사고방식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도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죠. 뭐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